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갈로 3번에 암질 판정이라는 게 있는데 뜬금없이 또 암질 판정 얘기가 또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땅 속에 암반이 있을 때 그 암반의 어떤 정도, 강한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일단 여러분 잘 모르시면은 암질 판별 기준 요 종류만 좀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RQD 일축 압축 강도, 탄성파 속도, 진동치 속도, RMR 요런 건데, 자 제가 RQD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RQD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보링기로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보링기로 구멍을 뚫으면서 이 속에 암반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암반이 나오겠죠. 암반 모양이 둥글게 해서 채취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상자 속에다 넣어 가지고 이 코어를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럼 이 코어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는데, 자, 이 전체 우리가 굴착한 길이가 만약에 L이라면은 그때 이 올라온 코어, 이 코어의 길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10cm 이상 되는 거, 요거 10cm 이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요게 10cm 이상 된다. 이런 식으로 10cm 이상 되는 것을 다 합쳐줍니다. 그래서 합쳐주기를 10cm 이상 되는 길이를 전체 굴착 길이 L, 전체 굴착 길이 L을 해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는데 요 값이 RQD 값입니다. 그래서 암질 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질 지수.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Rock Quality Designation, 그래가지고 암질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암반은 단단하죠. 자,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RQD이다. 그 다음 일축 압축 강도는 뭔가 하면은 이런 암석이 코어를 채취할 수도 있고, 육상에서 채취한 암석 시료를 실험실에 가지고 가서 이런 식으로 깎습니다. 그래서 5cm, 5cm, 5cm 되게 깎아 가지고 압축 기계로 이런 식으로 P라는 압력을 가했을 때 이 부분이 깨어집니다. 깨어질 때 이 P의 힘을 요 면적이 있겠죠. 요 면적 A로 나누어주면 Q라는 값이 되는데, 요게 일축 압축 강도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눌리니까 일축이죠. 일축 압축 강도. 탄성파 속도. 자, 실험실에 가서 이거를 탄성파를 보내면서 이 탄성파가 얼마나 잘 통과하는지. 그래서 이 암반이 단단하면은 탄성파가 통과하는 그 시간이 짧게 걸리고 속도가 빠릅니다. 암반이 약하면은 탄성파가 지나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즉 속도가 느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암반이 보통합니다, 뭐 경합니다, 연합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게 한 겁니다. 그게 암질 판정하는 방법이고, 자, 그 밑에 있는 진동치 속도, 이것도 사실은 암질 판정 방법이 똑같습니다. 원래는 탄성파 속도하고 진동파 속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단지 탄성파 속도는 뭐 메타 퍼 세컨 단위로 했고, 진동치 속도는 센티미터 퍼 세컨으로 했네요. 자, 탄성파 속도는 어떻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속도를 워낙 이게 빠르기 때문에 킬로미터 퍼 세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메타 퍼 세컨 할 수도 있고, 센티미터 퍼 세컨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탄성파 속도하고 진동치 속도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누군가가 이거를 최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출제하신 분이나 누군가가 이거를 다르다고 생각하고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좀 차이가 난다면은, 사실은 이 진동치 속도는 뭔가 하면은 우리 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할 때 주변에 어떤 민가가 있을 때, 요거 2021년도 산업교사 시험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어떤 현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사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발파를 할 때 여기에 이런 민가나 문화재나 뭐 이런 것도 있을 때 이 현장으로부터 여기까지 이 진동이 전파되는 속도, 이때 이 진동을 탄성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는 이 진동을 다른 말로 탄성파 또는 지진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진파. 그래서 이 탄성파 속도 또는 진동의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동의 속도 또는 탄성파 속도, 지진파 속도. 그래서 이 속도가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0.5 카인, 이 카인의 단위는 cm per sec 단위입니다. 0.5 카인 정도 이하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0.3으로 많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동치 속도는 0.3 cm per sec로 현장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주변 어떠한 이 시설물들, 보안 물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안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민원 방지하기 위해서 0.5 카인 미터로 관리를 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질 판정은 사실은 아니고요. 이것은 진동치 속도로 주변의 어떤 민원 방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 발파 진동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탄성파 속도나 진동치 속도나 사실은 같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RMR. 이 RMR은 RQD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 외에 안반의 어떤 다른 측정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1등급이 가장 양호하고 5등급이 가장 나쁜 안반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또는 뭐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자, 일단은 이게 문제가 잘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 종류를 좀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암질 판별 기준의 종류. 여러분들은 뭐 종류만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발파 허용 진동치 규제 기준 해서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진동파 속도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자, 그래서 이 건물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물론 또 거리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만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런 발파를 할 때 측정을 합니다. 자, 여기 발파를 할 때 여기에 뭐 민가가 있다, 아파트가 있다, 상가가 있다, 문화재가 있다. 여기서 이 진동 측정기를 설치하고 발파를 빵 할 때 여기서 이 자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음도 측정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각종 종류마다 문화재, 주택, 아파트, 상가, 철골 콘크리트 빌딩 및 상가에 따라 가지고 이 속도 기준이 환경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들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재가 가장 민감하죠. 0.2, 주택, 아파트, 상가, 그 다음에 철골 콘크리트 빌딩 및 상가. 만약에 인근에 뭐 동물을 키우는 농장이 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민감합니다. 자, 이 표는 원래 더 복잡하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뭐 동물도 있고 뭐 가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만 암기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